OCI 읽어주는 곰돌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그 OCI가 한 주일에 계속 새롭게 나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4명의 곰돌이 아빠가 하나하나씩 설명해 가고 또 서로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첫 번째 그 주간 새 소식으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모아봤는데요.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4월 달에 이전에 출시되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베어메탈이고요. 예,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입니다. 민수아빠입니다. 오시아 읽어주는 곰돌스의 곰돌입니다. 예, 이렇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명의 곰돌이 아빠들이 모여서 이 주간 새 소식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소식은 3월 달에 나와 있는 컴퓨트 관련된 소식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커패스트 레저베이션과 관련된 내용인데, 곰돌이 아빠님, 이 내용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난달 말에 3월 24일이죠. 캐패시티 레저베이션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용어 그대로 보면 이제 캐패시티 레저베이션, 이거 용량 예약인데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일정 용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야지 그 비즈니스가 연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한 4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획된 마이그레이션이나 신규 서비스 출시 같은 경우 중요한 이벤트성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DR 상황, 재해 시 장애 조치를 강제적이나 아니면 선제적으로 할 때나 아니면은 실제 이제 장애가 났을 때 세컨더리 리전으로 페일오버가 필요한 상황, 그런 상황에 그만큼의 리소스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점진적이나 아니면 또는 예측 불가능한 성장이 갑자기 확 났을 때, 그럴 때 어느 정도의 버퍼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이런 급증한 사용량을 온디맨드 용량만으로는 바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실행 프로젝트를 위한 일정 용량의 버퍼를 또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4가지 정도가 캐패시티 레저베이션이 필요한 경우가 될 거고요. OCI의 캐패시티 레저베이션 이번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특징적으로는 예약 기간이라든지 규모 또는 최소 약정이 따로 없다는 거, 언제든지 예약할 수 있고 생성할 수 있고 수정 종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되지 않은 용량이 그 용량 예약에 대해서 할인된 요금으로 청구가 될 거고요. 오라클은 예약된 용량의 미사용 부분을 선점형 인스턴스로 재판매하게 됩니다. 생성 순서는 각각의 인스턴스에서 옵션에서 AD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폴트 도메인이 필요하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인스턴스 쉐입 타입과 필요한 개수를 지정해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성된 캐패시티 레저베이션은 그만큼의 풀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서 얼마만큼 내가 예약을 했고 얼마만큼 지금 쓰고 있고 남아 있는지들이 다 모니터링이 다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혹시 네. 나중에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일종의 용량을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경쟁사의 RI 옵션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인스턴스는 온디맨드 요금이에요. 그 인스턴스는 RI 같은 경우는 얼만큼 내가 그 필요한 용량을 확보를 하고 그만큼의 할인을 적용받는 형태라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쓰는 거에 대해서는 100% 같은 온드맨드의 요금이고 사용되지 않는 요금에 대해서 할인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UC라고 하는 그 유니버셜 크레딧 그 할인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레지스트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컨테이너 이미지 관련된 어떤 기능인가 봐요. 이 부분은 저희 그 민수 아빠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네요. 네, 앞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테이너 레지스트는요, 더커 이미지를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더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커 허브라는 서비스를
모두 아실 건데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더커 허브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공개, 비공개 형식으로 제공하는 OCI 서비스예요. 그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의 강점은요, OCI의 권한 관리 체계와 완전히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OCI의 권한 체계를 이용해서 사용자 접근 관리를 굉장히 섬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이번 주에 OCI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관련해서는 보안과 관련된 두 가지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이미지의 보안 취약성을 스캔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보안 쪽에서는요, CVE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유명한데요. 공통 보안 취약성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발견된 그런 취약성을 보고하고 그거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는 것이 이 데이터베이스 특징인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는 보안 이슈들을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더커 이미지가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에 대한 보안 취약성 검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이 보안 취약성 검사의 결과는요, 13개월간 보관되기 때문에 리포트를 이용해서 보안 취약성의 이슈를 해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OCI 볼트에서 인증서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인증서 파일을 이용해서 OCI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에 전자 서명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등록된 이후에 별도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엔터프라이즈에서 더커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할 때 내가 각 사용하고 있는 더커 이미지의 안정성을 보안적인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변경에 대한 사항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더커 이미지를 관리하는 체계를 가질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컨테이너 보안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바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새로운 것들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자바 전문가이신 아빠곰님께서 내용을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추가된 이제 자바 매니지먼트 관련돼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자바 쪽에서 이제 그 모니터링 관련된 걸로는 JMX라고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이제 스펙이 이제 그 표준화돼 있던 그런 모니터링 관련된 피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들 이제 활용하는 그 경우를 보면은 이제 비주얼 VM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을 해가지고서 이제 뭐 CPU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피처들을 이제 보고는 했었는데, 요 모니터링 또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수집을 하거나 이렇게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별도의 이제 인프라를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APM이나 뭐 이런 툴들에서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집을 한다든지 쌓아주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별도로 있고 그랬어서 대다수의 경우에 이제 그냥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거의 대다수 이제 APM 툴을 별도로 이제 사용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OCI에 이제 그 자바 매니지먼트라는 이제 기능들이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클라우드 내에서 이제 작동되고 있는 그 JVM 내 그런 모니터링이나 이런 데서 이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이제 전부 모아서 분석하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게 된 피처가 추가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모니터링 하려고 이제 별도로 저희가 이제 개발자들이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없이 그냥 있는 인프라를 갖다 활용을 하면 돼서 요건 참 그 쏠쏠하게 이제 편한 기능들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그 네트워크 관련된 기능으로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저라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과 그 다음번 데이터베이스에 또 기능이 새로 하나가 있습니다. 커스터머 매니지드 인크립션 키 관련된 이 두 가지 기능을 우리 곰돌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그 인크립션 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저라는 기능은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가상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저희로 치면 VCN, VCN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컴포넌트들의 상호 연결들의 옵션들이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 나중에는 네트워크 환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잡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VCN 안에서도 뭐 서브넷이라든지 각종 게이트웨이, 그리고 VCN과 다른 VCN 또는 다른 리전, 이런 연결에 있어서 라우팅 대한 관계들, 그런 복잡한 관계들이 상당히 관리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것들을 간결하게 파악할 수도 있고, 그 가상 네트워크를 실제로 이제 가시적으로 식별하고 트러블 슈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다시피 전체 토폴로지가 시각화되어서 추상화돼서 이게 표시가 되고요. 형태가 허브 앤 스포크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내가 만약에 특정 VCN을 디테일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그림처럼 VCN을 선택을 하면은 오른쪽에 각각의 그 VCN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다 링크로 나오고요. 마지막에 또 맵을 다시 열어보면은 그 VCN 안에 있는 각종 리소스의 연결 상태들, 다른 리전이나 온프렘이라든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이걸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트러블 슈팅에서 이게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이런 연결 구조 선에서 선이 하나가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연결해야지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성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런 시각적인 걸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네, 이런 추가되고 나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피드백이 좋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확연히 이제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단순화돼서 볼 수 있더라라는 그런 피드백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다음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인크립션, 고객 관리의 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고객 관리의 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클라우드 데이터 가드가 활성화됐을 때 이 고객 관리 키를 가져가는 겁니다. 엑사데이터 고객 관리 키는 사용자 스스로 암호화 키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요. 거기다 플러스 데이터 가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가 프로비저닝 될 때 고객 관리 키를 가능하게끔 지금 그림처럼 선택해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 매니지드 키에서 볼트라는 기능이 있죠. 그 볼트에서 고객이 별도에 먼저 관리 키를 생성한 다음에 이 TD 마스터 키를 오라클 매니지드 키냐 아니면은 고객 매니지드 키냐를 선택해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두 가지 새로운 기능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DM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원래는 애쉬번하고 그다음에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리전에서 그 DMS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상으로는 저희 서부 쪽 피닉스와 그다음에 인도 뭄바이, 그다음에 브라질의 상파울로 리전이 이 DMS 서비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러면 그 DMS 서비스를 첫 번째 시간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OCI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의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프렘이든 아니면 다른 클라우드를 사용하든 아니면은 그 클라우드 안에서 운영되고 있던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희 데이터베이스 종류뿐만이 아니라 오라클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툴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SQL 디벨로퍼를 이용한다든가,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툴인 이 익스포트 임포트 그 데이터 펌프라든가 여러 가지 알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성을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DM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동하는 서비스와 함께 원래부터 있었던 제로 다운타임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DMS는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이동하는 그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다운타임을 최소화해서 넘기는 그러한 방법론들은 GDM이라고 하는 제로 다운타임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내용은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두 번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내용은 이제 메인터넌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은 업데이트가 될 유지보수 알림이 이메일로 제공이 되어지는데,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의 쉐어드 엑사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에 이러한 관리 유지 알림에 대한 부분을
이메일 주소를 최대 10개까지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리자 한 명에게 대표 어떤 메인터너스 이메일이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다른 그 유지보수와 관련된 인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메일이 동시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뭐 놓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으로는 MySQL 부분에서 저희 새로운 버전이 나왔나 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수 아빠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그 OCI에서 제공하는 MySQL 서비스 이름은요, OCI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고요. 이를 줄여서 OCI MDS라고 부릅니다. 지난 4월 20일에 OCI MDS의 기준 버전이요, 8.0.2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이제 MDS 인스턴스를 만들면 8.0.24 버전으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서비스 인스턴스들은요, 다음 메인턴스 타임에 8.0.24 버전으로 자동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기존에 만드셨던 분들도 별도의 과정 없이 최신 버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이번 그 버전 업그레이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MySQL 소프트웨어 자체가 4월 20일에 8.0.24 버전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요. 오라클 OCI MDS 서비스의 기준 버전도 4월 20일 날 8.0.24로 한다고 발표가 났거든요. MDS 서비스 개발팀과 그리고 MySQL 개발팀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일정과 서비스 운영 일정이 결합이 돼서 이제 관리가 된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표된 그런 MySQL 버전 업그레이드 일정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개발 회사들에서 MySQL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네. 이거 버전들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쓰는 회사들은. 그렇죠. 사실 현장에서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사용할 때 버전 업그레이드의 주기를 놓친다든지 관리하는 포인트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클라우드 서비스이고 이런 것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오토노머스 엑사데이터의 X8M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 저희 곰돌이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토노머스 쉐어드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 데디케이티드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죠. 오토노머스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엑사데이터라고 하는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X8M 온프렘에서 사용되던 오토노머스 데디케이티드 인프라입니다. 데디케이티드 인프라를 선택할 때 X8M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스펙은 X8M이 어떻게 다른가는 뭐 스펙상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표시가 되는 내용은 바로 그 RDMA 오버 컨버지드 이더넷, 그러니까 로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전면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엑사데이터 머신에는 인피니밴드, 네이티브 인피니밴드를 사용했었죠. 그리고 로키라는 인터페이스는 이더넷을 쓰는데 RDMA 프로토콜을 태운 100기가짜리 그 단독의 100기가짜리 인터페이스가 1대1로 다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피니밴드 네이티브에 비해서 대역폭도 상당히 늘어났고요. 또 한 가지는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약 1.5테라 사이즈의 메모리가 데이터가 그 전원이 꺼지더라도 데이터가 유지될 수 있는 일종의 메모리 속도의 디스크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OLTP성이라든지 애널리틱 서비스 양쪽 모두 다 기존의 어떤 환경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이것을 프로비저닝 할 때 선별적으로 고객이 선택해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제가 그 엑사데이터 이제
그 기업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엑사데이터들을 봤을 때 제가 마지막 본 게 한 인피니밴드까지 봤었던 것 같은데 네. 로키 인터페이스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저희 오라클 인프라에서는 로키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본격적으로 지금 프로비저닝 하고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또는 엑사데이터뿐만 아니라 HPC, GPU 환경들을 다 지금 로키 인터페이스로 하거든요. 최근에 프로젝트 하던 AI 쪽, 저희 GPU A100, 엔비디아 A100 가지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서는 한 머신에서 100기가짜리 RDMA 로키가 지금 16장이 꽂혀서 데디케이트하게 나가는, 그리고 그것들만을 위한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따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가 다 100기가 인터페이스만 실행되는 별도의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최근 추세는 네이티브 인피니밴드보다는 이 RDMA 오버 컨버지드 이더넷, 로키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가 거의 추세로 가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우와. 이제 RDMA 저희 이 로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굉장히 확장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이티브 인터피니 같은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그 렉 근처에 있는 인피니가 거기밖에 안 도달할 수 되잖아요. 있는, 그렇죠. 근데 네. RDMA 오버 이더넷 같은 경우는 라우터블이 가능해요. 호호. 그러니까 확장을 할 때 라우팅을 통해서 더 넓은 범위에 더 큰 캐패시티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냥 붙일 수 있는 대로는 계속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와우. 보통 또 이런 모든 환경들을 그 웬 구간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보통. 네, 그래도 맞아요. 저희도 리전 안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더 넓은 대역폭으로 고속의 인터페이스를 클라우드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 클라우드 쪽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이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고객들은 그냥 일반적인 네트워크를 상상을 하고 있는데, 오라클 쪽은 하드웨어 쪽 네트워크 성능은 정말 뭐 온프라미스에서 어떤 걸 구성을 한 것보다도 굉장히 고성능을 제공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예, 이런 건 그렇죠. 기본적으로 홍보를 안 해요? 홍보가 돼야죠. 이제 이번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홍보까지. 예, 좋습니다. 다음은 넘어가도록 하죠. 데이터 카탈로그 쪽에 어떤 새로운 릴리즈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 저희 민수 아빠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혹 보면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해서 새롭게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클라우드로 올라가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들이 있고요. 그 데이터 저장소에 데이터가 흩어져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요,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 데이터가 어떤 컬럼을 포함하고 있고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 자체에 대한 메타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이터의 메타 정보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서비스가 데이터 카탈로그고요. 데이터 카탈로그는 데이터를 거버넌스하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그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해서 AI 중심의 기능이 9개가 새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우선 큰 대표적인 그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카탈로그에 대상이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보통 저희가 사용자가 용어와 주석을 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어와 주석을 달려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요, 어떤 컬럼이 어떤 데이터의 컬럼과 연관이 된다라는 그런 추천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어디에 이용하냐면요. 머신러닝 같은 것을 하면 학습 데이터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거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어떤 데이터는 광경 데이터베이스에 있고 어떤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파일로 있습니다. 그런 컬럼의 속성과 그것의 주석을 보니까 두 개가 의미론적으로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컬럼과 이 컬럼은 상호 연관이 있습니다라고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추천해주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이런 기능은
머신러닝 할 때 그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CSV 파일과 같은 경우는요, 그 데이터에 대한 컬럼을 쭉 보고서 이 컬럼에 대해서는 어떤 그 데이터 포맷이 무엇이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설정이 안 되는 것들을 설정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그 데이터의 컬럼에 대해서 비즈니스 용어를 주석으로 달아주는, 그리고 비즈니스 그 텀을 달아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보통 보면 데이터에 대해서 관계라든지 주석 같은 걸 보면, 그리고 컬럼명이라든지 타입을 보면 그것에 대한 그 데이터에 대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텀이 무엇이 될 것 같다, 혹은 주석으로 무엇이 적합할 것 같다라고 사전에 그 추천을 줘갖고요. 사용자들의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데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요. 기존에 있는 AI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에 대한 메타 정보의 환경을 구성할 때 관리자에 대한 피로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추천 기능들이 9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컴퓨터 관련된 마이그레이션 새로운 옵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 네, 곰돌이 곰돌이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기능 자체는 이전에 저희가 작년에 그 출시가 됐고요. 거기에 이제 옵션이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옵트인하고 옵트아웃, 우리가 자주는 들어봤지만 생소한 그런 용어인데요. 인터넷 정보 수집 거부 방식의 한 종류로서의 옵트아웃, 옵트인을 보면은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옵트아웃, 정보 소유 당사자가 정보 수집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때만 정보 수집을 중단하는 블랙리스트 방식. 옵트인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할 때에만 정보 수집이 가능한 화이트리스트 방식. 이렇게 봐도 좀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나온 기능은 옵트아웃을 위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OCI는 기존에 이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면은 가상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죠. 그 메인터넌스를 위해서. 가상화에서는 베어메탈 이 인프라를 관리자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조정할 수가 있어요. 양방향으로. VM 레벨에서 아니면 어, 인프라 레벨에서. 클라우드에서는 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테넌트가 다 각각 다른 VM 고객들을 위해서 벤더가 일관되게 그 정책을 한 번에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일정을 정하고 그 일정대로 그냥 가죠. 근데 이번에 추가한 오라클의 옵트아웃 기능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이벤트에 대한 통지가 고객한테 미리 전송이 되고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선제적으로 인스턴스를 리부팅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까지가 다 안 되고 도달했을 때 인스턴스가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기능들은 옵트인 같은 경우 선제적으로 먼저 명시적으로 동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한이 도래하면은 통지나 이런 없이 라이브로 하겠다. 근데 실패되면은 리부트 마이그레이션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 고객의 관리 범위 바뀌죠. 그런데 여기서는 배치에 대한 지금 나와 있는 기능은 앞서 설명드렸던 레저베이션, 캐패시티 레저베이션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내용은 특히나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라면은 강제적으로 어떤 마이그레이션이 내 VM이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들을 한 번 더 저희가 기회를 주는 그런 옵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오퍼레이션 쪽 관련된 새로운 기능이네요. 익스터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OCI의 이 밖에 있는 외부의 데이터베이스들을 어떤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민수 아빠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 자세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오퍼레이션 인사이트는요,
컴퓨터 인스턴스와 OCI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자원 이용률을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은요, 특정 데이터베이스와 서버가 사용하고 있는 CPU, 스토리지, 메모리 이용률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용 용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요, SQL 성능 이슈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많은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나온 기능은 OCI 외부에 위치하는 데이터베이스를 OCI 인사이트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해서 버전이 12.2.0.4 버전 이상일 경우에는요, OCI에 있는 오퍼레이션 인사이트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원 이용 현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는요, 만약에 OCI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OCI가 제공하고 있는 에이전트 설치를 한다면 이런 자용 이용 현황을 대시보드화해서 클라우드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를 포함하는 오퍼레이션스 인사이트에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이 12가지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주간 새소식을 꾸며봤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발표해 주신 곰돌이님, 그리고 민수 아빠님, 아빠곰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포함해서 매주 새로운 오라클 클라우드의 기능들에 대해서 오늘보다 더 재미있고 더 자세하고 더 알기 쉽게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베어메탈 아빠곰. 민수 아빠, 곰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